무한 맷집의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와 파워와 맷집을 겸비한 싸움꾼 저스틴 게이츠를 내리 KO시켜버린 맥스 할로웨이. 2024년을 통틀어 UFC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어떻게 맞아도 미동조차 없던 맥스 할로웨이의 강철턱이 혜성처럼 나타난 챔피언 일리아 토프리아의 주먹에 산산이 깨졌습니다. 아무리 운동 능력이 대단하다 해도 무결점 볼카노프스키를 잡았다고 해도 티타늄 턱을 가진 할로웨이의 맷집을 뚫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코너 맥그리거, 더스틴 포이리에 저스틴 게이츠도 못했던 일을 새 시대를 대표하는 파이터 토프리아가 기어이 해냈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를 패더급에서 처음으로 KO시키고 맥스 할로웨이에게 첫 KO 패배를 선물한 패더급 세대 교체의 주인공인 토프리아. 과연 이 엄청난 사건에는 어떤 의미들이 숨겨져 있을지 오늘은 토프리아와 할로웨이의 타이틀전을 중점으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격투기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UFC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거 라이브로. 맥스 할로웨이의 불가사의한 맷집은 그가 UFC에 등장한 2012년부터 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는 바로 정찬성 선수와 명경기를 만들어낸 멕시코 좀비 레너드 가르시아. 비록 체력이 빠져 있었다고는 하나 레너드 가르시아의 와인드업 펀치를 맞고도 끄떡없이 움직였으며 이에 손맛을 본 가르시아가 신이 나서 퍼부었지만 그럼에도 할로웨이를 멈출 수는 없었는데요. 온몸으로 휘두르는 가르시아 특유의 자세를 감안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할로웨이의 강철턱은 이어지는 맥그리거와의 경기에서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당시 전적 13승 2패로 한 경기를 제외하고 승리한 모든 시합에서 KO를 기록하던 맥그리거였으나 아무리 좋은 주먹이 들어가도 무표정을 유지하고 태권도 발차기도 적중하지만 반전까지 버텨냅니다. 이후 맥그리거는 네이트 디아즈에게 질 때까지 주먹만으로 5연속 5KO를 따냈는데요. 그런 맥그리거의 그것도 전성기로 평가받는 패더급 시절 맥그리거의 왼손마저 할로웨이를 제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로웨이는 맷집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시도조차 불가능한 명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는 경기 종료 10초를 남겨두고 바닥을 향해 손가락질을 시전,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풀파워 러쉬를 감행합니다. 종료벨이 울릴 때까지 미친듯이 치고받는 두 선수. 그런 할로웨이의 터프함에 리카르도 라마스도 혀를 내두릅니다. 참고로 경기 종료 직전 노가드로 격돌하는 행위는 과거 K1에서 폭주족 파이터로 이름을 날렸던 가류신고의 트레이드마크로 일명 가류타임이라 불리는 낭만적인 전략인데요. 이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창시절 할로웨이는 K1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급 오퍼를 받고 라이트급으로 올라간 할로웨이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투혼을 발휘합니다. 그는 신체적인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포이리에와 정면으로 격돌하고 체급차가 드러나는 와중에도 기세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헤드웍으로 충격을 반감시켜보지만 전신이 흔들리는 할로웨이. 그렇게 주먹이 섞일 때마다 손해가 쌓여가고 있음에도 오직 전진으로 승부하는 할로웨이. 앞손을 먹어주며 사각을 선점하고 선제 공격 이후 후속타에 대비하는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슬슬 불이 붙기 시작하는 할로웨이. 그러나 교환에서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세네 개를 때리더라도 하나에 따라잡히는 흐름 속에 무한에 가까운 체력으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사선을 파고드는 풋워크와 리드미컬한 펀치 연타,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를 넘나들며 끈질기게 대항하는 할로웨이. 비록 승리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준비 기간이 충분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만한 접전이었고 MMA에서 어떻게 복싱을 쓰는지를 교과서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진 채로 5년 만에 라이트급으로 올라간 할로웨이는 저스틴 게이츠와 BMF 타이틀전을 치릅니다. 그는 라이트급 최고의 강타자 게이츠에게 커리어 최초로 다운을 허용하지만 라마스전에서 보여줬던 가류타임을 시전한 끝에 버저비터 KO를 따냅니다. 그렇다면 할로웨이의 이런 경악스러운 맷집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웬만해선 정타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할로웨이는 단순히 공격 횟수가 많은 것을 넘어 사각에서 들어가서 사각으로 빠지기 때문에 카운터를 맞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잔발을 활용한 박자 쪼개기로 앞발을 먹는 경우에만 공격을 들어가서 동작이 끝남과 동시에 뒷중심으로 고쳐잡고 사각으로 빠지기 때문에 반격을 하더라도 이미 닿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펀치 하나를 치더라도 머리를 안정적인 위치로 이동하며 위아래 모션을 끊임없이 가져가다 보니 공격 루트를 예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를 잡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동시에 받아치거나 깊게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한 번의 기회를 얻기까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두 번째는 체격적인 이점입니다. 신장 180cm로 패더급 최장신에 속하는 할로웨이는 윌 초프를 제외하면 자신보다 키 큰 상대와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주먹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버핸드가 아니라면 펀치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철두철미한 뇌건강 관리입니다. 할로웨이는 평소 뇌건강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할 만큼 뇌세포 파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웬만해선 스파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뇌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의료검진을 받고 있으며 만약 스파링을 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게이츠와의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갈아놓는 올드스쿨 방식으로 스파링을 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GSP, 도널드 세로니, 헨리 세우도 등 많은 파이터들이 스파링의 위험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타고난 맷집입니다. 하와이 태생인 할로웨이는 트라이벌 문신에서 알 수 있듯이 사모아 혈통의 폴리네이시아계 파이터로 그의 조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나 분명 사모아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저 마른 체형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두꺼운 뼈를 가지고 있으며 볼카노프스키와 프랭키 에드가 등 할로웨이와 싸웠던 선수들이 강골에서 나오는 힘을 느꼈다고 밝혔었죠. 참고로 할로웨이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큰 골격을 가졌다고 하며 평소 체중 역시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타고난 신체부터 천재적인 재능과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력, 노력으론 얻을 수 없는 정신력과 철저한 자기관리 등 파이터로서 모든 조건을 갖춘 할로웨이. 그럼에도 그는 볼카노프스키라는 벽에 3번이나 무너지게 되고 이로 인해 랭킹 1위를 지키는데도 좀처럼 타이틀샷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던 이때 초특급 신예 토프리아가 볼카노프스키를 격파하면서 드디어 할로웨이에게도 기회가 오는데요. 아무리 토프리아가 상상을 초월하는 신체 능력을 가졌다지만 할로웨이를 KO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토프리아가 할로웨이의 거리를 깨지 못하고 초반에 승부를 보지 못한다면 볼륨 펀처인 할로웨이가 판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로웨이가 무패의 챔피언을 물리치고 두 번째 패더급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토프리아는 기자회견 때 예고했듯이 시작과 동시에 가류 타임을 신청하지만 스페인 국적의 토프리아를 바라보면서 투사 세러머니를 하는 할로웨이. 붙고 싶으면 너가 들어오란 것이죠. 그렇게 뒷중심으로 출발하는 토프리아, 앞다리를 가볍게 유지함으로써 킥을 맞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손에 그대로 걸어버리는 토프리아. 보통 이런 구도가 나올 경우 사각으로 파고드는 할로웨이지만 스피드와 파괴력이 부담되다 보니 일단은 회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할로웨이의 반응보다 토프리아의 주먹이 먼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클까지 섞음으로써 복잡하게 만드는 토프리아. 킥으로 풀어보는 할로웨이. 스텝이 엉키면서 카운터를 허용합니다. 라이트 기습으로 재미를 보는 토프리아. 계속해서 오른손 반응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토프리아의 스피드가 화면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빠릅니다. 앞발차기를 노려보지만 뒷중심을 유지하다 보니 빠지는 속도가 재빠른 토프리아. 오랜만에 유효타 가져가는 할로웨이. 그만큼 선제 공격에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사각을 파고드는 할로웨이. 다만 토프리아 역시 들어오는 만큼 빠짐으로써 선제 공격을 차단하는데요. 그렇게 두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앞손 보자마자 라이트, 사각 선점에는 백스텝, 발차기는 앞발 회수로 막아내는 토프리아. 위험한 거리에서 카프킥을 차는 잘못된 선택. 이로 인해 원거리가 깨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나옵니다. 대치구도에서 갉아먹히는 할로웨이. 라이트 기습이 자꾸만 당도하고 들어오는 스피드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일방적인 손해를 입습니다. 심지어 거듭되는 카프킥으로 기동력까지 저하되자 대치구도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할로웨이. 잔발 스텝에서 잽, 같은 스텝에서 라이트로 전환. 이런 디테일한 기술들이 적중률을 높여줍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는 할로웨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타이밍을 읽었는데요. 다만 하나를 놓치더라도 백스텝 반응이 워낙 빠르다 보니 다음 공격으로 연계되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3라운드, 기어를 올린 토프리아가 저돌적으로 들어갑니다. 앞손 잡아주고 하이킥, 오블리킥이 위협적으로 장렬하지만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툭 쳐서 반응 유도하고 레프트 훅, 같은 동작에서 바디샷, 깊게 들어오자 즉각적으로 박아버리고 사각을 먹힐 때는 백스텝으로 빠짐으로써 리스크를 제로로 만듭니다. 라이트 주고 사각으로 빠져보지만 길목을 훅으로 차단하는 토프리아. 박자 쪼개보는 할로웨이. 오블리킥 역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때 잽 훅2가 터지면서 팽팽하던 흐름이 급속도로 넘어가고 마는데요. 속사포 연타를 아슬아슬하게 버티지만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추가타가 폭발하고 비틀거리던 사이 레프트가 장렬하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강철턱이 처음으로 부셔집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볼카노프스키가 세 차례나 보여줬던 할로웨이 공략법을 따라감과 동시에 볼카에겐 없는 폭발력을 가미하면서 지금껏 할로웨이를 꺾었던 그 누구보다 압도적인 그림으로 승리했습니다. 원거리 킥이나 사각을 잡는 패턴에는 백스텝으로 무마했고 뒷손을 치기 전에 미리 왼쪽 어깨를 틀어줌으로써 보다 빠르게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이에 할로웨이 역시 라이트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보고 피하는 속도보다 핸드스피드가 우월했고 특히 마지막 결정타는 시야에서 놓치고 말았는데요. 물론 앞손 셋업으로 박자를 속여준 덕이지만 기술과 상관없이 토프리아의 스피드가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이리하여 15년에 걸쳐 34전을 치르는 동안 한 번의 깜짝 다운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불가사의한 맷집을 뚫어내고 이제는 또 다른 시대가 도래했음을 주먹으로 증명한 토프리아. 경기 후 그는 할로웨이에게 많은 영감을 받았다며 존경심을 표현했고 노련미와 인내심에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좋은 친구로 남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할로웨이를 KO로 끝내버린 만큼 이슬람 마카체프를 서브미션으로 잡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토프리아는 그래플러로 시작해서 타격가로 변신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마카체프를 꺾는 것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특히 토프리아는 올해를 시작으로 1년에 한 체급을 석권할 것이라며 2026년 안에는 UFC 최초로 새 체급 챔피언에 등극할 것이란 굉장히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별다른 변명 없이 패배를 깨끗이 인정한 할로웨이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은 일리아 토프리아와 맥스 할로웨이의 패더급 타이틀전을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맷집만큼은 타이 추종을 불허했던 할로웨이였기에 천하의 토프리아라도 KO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턱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현실로 드러났던 시합이었습니다. 물론 일리아 토프리아라는 슈퍼스타의 탄생은 기쁘지만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했고 또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선수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사라져간다는 게 슬프기도 했는데요. 아직 30대 초반에 불과한 할로웨이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